대선기계 이제 선거사무소, 선거 캠프가 있는데 불법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우리 이제 신용환 위원장께서 그때 이제 폭로를 네. 하셨고 네. 그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게 선거 같은 3년 전이지만 대선 기간하고 맞물려서 다시 또 관심이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예. 캠프 또 다른 불법 캠프가 있었고 그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당시에 이제 화랑이었잖아, 화랑. 네, 맞습니다. 네. 당시에 그 윤석열 캠프는 공식적으로 당사 그리고 여의도 대합 빌딩이었습니다. 신고된 건 딱 뭐 당사야 당연히 그렇고 대합 빌딩 하나였죠. 그랬는데 이제 가로수길에 있는 화랑 뭐 이미 이름이 다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가로수길 예화랑에서 상시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TV 토론 준비 등등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멤버들이 제가 전략회의 약 20여 명이 하는 전략 실무 총책임자들 회의에서 뭐 할 때 빨리빨리 만들어서 줘. 나 지금 거기 가서 빨리 보고해야 돼. 라든지 그와 유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만 이걸 증언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캠프로 참여했던 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쉬운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후보랑 회의를 하는데 뭐 녹음을 한다든지 뭐 사진 찍고 이런 게 거의 어렵잖아요. 뭐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이제 그 직접적인 그게 없다는 거 한 가지랑 저 빼놓고 같이 전략단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수석하고 비서관, 장관, 차관, 국회의원이 됐어요. 다 최고위층이 됐어요. 현직의 대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입을 막으라고 할 것도 없이 일제히 저절로 막아진 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일제히 그걸 피하는 형국처럼 돼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상당히 이제 난항을 겪어왔는데 더군다나 시간도 또 3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가보시면 건물이 아예 부서지고 없어요. 완벽한 그렇습니까? 증거인멸. 네. 네, 없습니다. 건물이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네, 있었는데 거기를 아예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철거한 지 얼마 안 되죠. 그럼 화랑이 예, 얼마 안 됩니다.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습니다. 예, 예, 건물이 아예 그러니까 건물이 건물 자체가? 네, 아, 건물 지금 자체가. 사냥 한번 볼까요? 폭로하신 네. 후에 사라진 거예요. 맞습니다. 건물 오. 자체가 사라졌는데 그래요. 지금 어쨌든 여의도에도 선거 캠프가 있었는데 비밀리에 이렇게 선거 캠프를 운영해야 될 뭐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저게 이제 강남 캠프인데 네. 이른바. 네, 이제 강남에 흔히 이제 소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이 예화랑 캠프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양재동 캠프는 이제 건진법사랑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널리 알려져 있죠. 일단 이 캠프 같은 경우는 아마 보통 이제 이 술도 좋아하고 하잖아요. 근데 네. 당사에 와서 뭐 회의하다가 이거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네. 저 당직자들도 있고 또 캠프에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저게 지금 부서지기 전에 조그만 그 베란다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게 나름 분위기가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저거예요. 하다 보니까 회의하고 소파 같은 거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사무실 자체가 아예 없어졌단 말이에요. 건물 자체가 건물을 사라졌고. 부쉈어요. 아예.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1월 11일 날 제가 신사동 그 가로수길 옆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건물을 찍은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인데. 네. 그리고 11월 18일 날 서영교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당의 진상조사단 분들하고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거든요.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처음에 네. 찍을 때는 그대로 간판도 있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건물의 안에 출입이 가능한 그 상태였는데 딱 일주일 후에 갔을 때요. 갑자기 아마 이건 짐작입니다만 간다고 하니까 뭐 보도 협조 이런 걸로 이제 기자분들 뭐 연락 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밤새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 키 2배 정도의 펜스가 쳐져 있고 간판도 다 없어지고요. 네. 이 가로 간판이 크게 있었고 세로 간판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네. 급하게 안에를 마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삿짐 정리하듯이 급하게 내던진 것 정리를 같은 게 해버리고? 막 네. 쌓여 있어서 그림 액자 같은 것도 막 나와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 건물이 철거된 상태는 그때는 아니었고 철거는 아니었고 철거를 요건 위해서? 비교적 최근에. 네. 예. 아 그랬군요. 7층 건물이었는데 그 7층 건물 중에 3층에 그 화랑이 네, 있었고 네. 그게 이제 강남 캠프로 활용됐었다라고 예.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 사라졌고요. 캠프에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뭐 이준석도 여기에 오라는 뭐 문자를 받았다. 이준석 지금 후보가 예. 직접적으로 본인이 네. 증언을 한 게 있어요. 밤에 윤석열 네. 남이 보낸 게 아니에요. 네. 윤석열 당시 후보가 네. 문자를 보내서 네. 여기로 와라 같이 여기서 저녁 먹자 하고 보내서 번지수가 찍혀 있어요. 사진을 공개를 했죠. 그랬는데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오지 말라라고 전화가 와서 이제 결국 가지는 않았다 하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 실수를 합니다. 그 혹시 네. 자료 있으면 한번 네, 보여주세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준비되어 네네. 있습니다. 네. 제가 선대부처 이 총괄본부장이 된 직후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다 같이 이준석 대표가 모는 차를 타고 그 예, 순직 맞아요. 소방관 그 빈소를 찾았습니다. 예. 근데 그거 갔다 오다 보니까 밤 10시가 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후보 우리 대통령 그 쪽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와서 거기서 우리 음식점은 다 그때 거리두기로 문 닫았으니까 거기로 와서 시켜 먹고 들어가자. 예.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전화했는지 뭐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오늘 그냥 각자 집에 가서 네. 먹고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하. 저게 2022년 1월이었으니까 그때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네, 4명 네. 이상이 모이면 안 되는 자리였고 네, 네. 결국에는 뭐 이러저러 해서 네. 가지는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네, 거죠. 가진 네.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지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로 가지는 말자. 너무 늦었으니까. 거기는 어딥니까? 그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거기. 거기다. 두 번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식당 문도 안 열고 밤 10시가 넘었으니 거기 가서 외부 음식을 시켜 먹자라고 합니다. 자, 평상시 쓰지도 않는 남의 사무실에 가서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음식을 자기 집처럼 시켜서 먹는다? 그러면 그 사무실은 상시적으로 썼습니까? 그날만 잠시 가서 양해를 구하고 쓰려고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운영된 선거 캠프였고 이거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아니 그리고 이제 신영환 위원장님이 그때 근무를 했으니까 명확히 이제 증인인 거고 권영세 위원장도 확인을 시켜줬고 그리고 아까 이제 건물을 없애버렸잖아요. 네. 저는 이게 윤석열식의 수법 같아요. 아이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자. 어허. 그래 없애버렸고 그리고 그 후에 저쪽의 대응도 뭐 강하게 한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큰 폭로를 했는데. 네, 아무런 그건 네. 없습니다. 이게 건물이 이제 지금 부서지게 되는 과정이 또 미스테리인데요. H모 제약이 있습니다. 유명한 국내 네. 탑5 안에 드는 제약사죠. 네. 이 제약에서 갑자기 이 화랑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인허가도 안 돼 있을 때예요. 인허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인허가 진행돼서 저 건물이 준공이 돼서 오픈을 하려면 내년도 6월, 7월입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순서가 다 됐다고 했을 때. 그런데 보통 건물 같은 거 지려면 어떤 사유로 지연되기도 하고 뭐 인허가가 예를 들어 좀 더 늦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허다하잖아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런데 미리 그 뒤에 될 거를 미리 48억 원이라고 하는 보증금을 선납을 해요. 그리고 저 건물이 완공되면 자기네가 쓰겠다고 계약을 해놓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 그룹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들은 임대차 계약을 남의 건물을 임차해서 쓸 거면 아무 때나 그때 가서 돈 주고 해도 충분한 큰 맞습니다. 그룹이거든요. 네. 그거를 2년쯤 뒤에 완공될지 말지 그건 모르죠. 그런 건물을 미리 그러니까요. 선납을 하고 이걸 진다? 그래서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이용기 의원님. 예. 그 화랑의 주인이 누구였죠? 뭐 그때 보도가 됐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예, 예. 이게 윤석열과의 어떤 뭐 그 그렇죠. 연계성이 거기 이제, 있잖아요. 예. 네. 건물 좀 살펴보죠. 주인은 네. 김장은이라고 예하랑 대표가 있었고 김용식이 이제 예하랑 감사인데 이분이 정상명 총장님 전 검찰총장 사위예요. 아, 사위입니까? 사위고 또 정상명 총장하고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과 관계가 밀접하잖아요. 총검사 때 부장검사가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을 나중에 가령 그 비서실에 합류를 시켰어요. 그 정상명 사인 김용식 씨를 네.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비서실에 합류를 시켰고 그리고 또 여기 등장하는 다른 분이 한 명 있죠. 김방은. 김방은. 네, 네. 누나죠. 그분도 네. 나중에 자문단에 위촉을 하고 자꾸 이런 연결 관계를 보면 밀접히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성립이 돼 갖고 이게 정말 확인이 되면 지난 선거 때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에서 받은 선거 비용 한 300 거의 한 397억. 억. 네, 그거를 다시 내야 돼요. 반납해야 돼요. 아.
그럼 그게 엄청나게 큰일이죠. 네. 그러니까 전 건물까지 부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예.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적인 선거 캠프를 운영했다. 그래서 예. 선거법 위반이다. 예. 그리고 그런 특수 관계,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의 관계 때문에 그 사무실을 빌려 쓰면서도 제대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을 예, 예, 것이다. 예.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뇌물죄. 예.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헤쳐서 선거법 위반과 뇌물죄에 예, 예. 대한 분명한 처벌. 맞습니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신 선거법 거죠? 위반은 네. 이제 그 선거 비용을 어허. 반환해야 되니까 네. 그게 뭐 거의 400억 가까이 되니까 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거의 해체될 파산할 수 정도로 있죠. 파산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제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이재명 후보님 뭐 할 때 이거 선거법 위반되면 민주당 맞습니다. 너희들 400몇 억 맞습니다. 토해야 돼, 예, 당사 예. 팔아야 돼, 맨날 약 올리듯이 네. 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수사 의지를 갖고 제대로만 규명만 하면 이들이 뭐 등록된 재산은 뭐 한 1,200억대 된다고 해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현금은 없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각 빌딩들, 예를 들어 대구의 저 당사 있잖아요. 네. 지역의 그 네. 당사 이런 게 이제 시가가 엄청 이제 비싼 당사라는 거죠. 부동산이 많이 있다 상대적으로 뭐 이런 건데 우선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보면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실 그거는 이제 다 기자분들이 같이 확인을 했어요. 신고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으면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네. 거기에 이제 수뢰후 부정처사죄 있잖아요. 네. 이 분들이 각각 1,000만 원씩 또 후원을 했어요. 후원이요? 이건 법적 범위 내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 뒤에 좀 전에 이훈기 의원님께서 잘 설명 주셨듯이 김용식 씨는 인수위에 비서실에 갔어요. 그거는 정확히 공무원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도 거의 준 공무원 공직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수위라는 게 네. 과도기지만. 그다음에 김방은 씨는 기존 청와대를 새롭게 활용하는 그 청와대 새활용 자문단의 네.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역시나 정부가 주도하는 거에 정부 위원으로 들어가 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뢰후 부정처사죄까지 그렇죠.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다 이제 얻어 걸리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아니, 거죠. 그런데 그 화랑 말고 또 뭐 양재동에 건진법사가 뭐 빌려준 또 캠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